간이가세입니다. 67페이지죠. 마지막 챕터네요. 9.1의 간이가세 적용이죠.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간이가세는 부가세 부담이 매우 낮죠. 자신의 간이가세, 간이 가치율이라고 해서 그만큼 부가세가 아주 낮게 나옵니다. 자, 한번 그 문제를 쭉 내용을 보시면 페이지 67페이지 1점의 간이가세자의 범위에 양가로 1번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다만 일반 가세자에 비해서 부가세가 과소하게 산출되어서 과세 형평을 침해한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수업 목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이런 말은요. 양가로 이번에 적용 대상자를 보시면 직전연도의 재화의 용역에 공급 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고 당연하지만 법인사업자 불가고요. 양가로 3번에 간이가세 적용 배제라고 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간이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 일반 가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간이가세 배제되고요. 두 번째는 간이가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간이가세를 할 수가 없는데 주 1번에 보시면 간이가세 배제 업종은 우리 최종 소비자를 상대해야 간이가세가 가능한 거지 사업자끼리 상대하는 가운데 낀 사업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업자가 제조업자한테 넘길 것이고 제조업자는 도매업자한테 넘기죠. 그럼 도매업자는 소매업자한테 넘기는데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니까 간이가세가 될 수 있는데 그 앞 단계까지 있는 모든 일반적인 사업자는 간이가세가 될 수 없고요. 동그라미 4번의 부동산 매매업도 간이가세가 될 수 없고 동그라미 5번은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업은 언제나 간이가세가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간이가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68페이지 2점 과세유형의 전환인데요. 2차 시험에서 이 과세유형 전환을 가지고 장난을 친 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양가로 1번의 신규 사업자는 첫 번째 땡마크에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간이가세 배제 대상만 아니라면 금방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간이가세 배제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라면 경우에 최초의 가세기간은 간이가세가 무조건 될 수 있죠. 그 간이가세 배제 업종이 아니고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많은 개인사업자는 처음 신고할 때 이렇게 간이가세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조금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 땡마크 보시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죠. 자, 요거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내가 7월 1일 날 장사를 시작했는데 올해 6개월 동안 장사해 보니까 공급 대가, 즉 부가세 포함한 매출액 개념이 4,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다행이다 그러겠죠. 근데 300만 원만 더 팔았으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뀔 뻔했는데 맞아요? 아니죠. 7월 1일부터면 6개월 동안 4,500이니까 이거 연환산 하셔야죠. 연환산 하셔가지고 다음 페이지 꽃표시 1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꽃표시 1번. 이 공급 대가가 연환산에서 4,800이 초과했는지를 언제 알겠어요? 올해 12월 31일 날 땡 하면 알겠어요? 아니죠. 내년 1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하면 알겠죠? 이렇게 초과했는지 확인은 다음 기 25일 날 돼야만 알 수 있으니까 이미 다음 기가 시작된 관계로 결론적으로 과세유형의 변경은 우리 생각보다 한 기가 더 늦게 즉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는 거가 이 특이사항이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항상 과세유형의 변경은 바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6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변경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3점의 간이가세 예정부가제도 4점의 간이가세 포기는 1차 답픽이니까 2차에서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넘기시면 70페이지 챕터 9.2의 간이가세의 계산구조죠. 요거는 당연히 1차 시험에서 나오니까 2차 시험에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죠. 납부세액에서 재고납부세액 더하고 공제세액을 빼는데요.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전자신고, 그리고 가산세 더하면 차감 납부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가세자하고 좀 유사하지만 조금 간단한 편이고요. 일단은 납부세액부터 화살표를 보시면 과세표준인데 가로 열고 공급 대가죠. 간이가세는 부가세 무조건 포함이에요. VAT 포함한 다음에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 부가가치율 곱합니다. 부가가치율은 당연히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옆에 이제 주 1번에 5%에서 30%까지 나옵니다. 제일 낮은 게 5%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뒤에 나오고요. 다시 70페이지로 오면 두 번째 화살표에는 일반 가세자에서 간이가세자로 과세유형 변경하면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걸 납부하죠. 이것도 수험 목적으로 시험에 참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 받아오면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 받아온 대로 매입세 공제가 되죠. 다만 이때도 곱하기 부가가치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해서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의 108분의 8, 104분의 4가 가능해요. 이 의제매입세액은 간이가세는 특이한 업종만 가능하죠. 첫 번째 음식점이 가능합니다. 108분의 8. 그 다음에 음식점 여부를 막론하고 중소제조업이라면 104분의 4까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그 발급금액의 1.3%, 음식 숙박업은 2.6%,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고요.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1년에 한 번만 확정신고하죠. 이 사람들은요. 7월하고 1월에 하는 게 아니니까 내년 1월에만 하니까 그때 만원을 전자신고세액 공제 받으시면 되고요. 가산세는 미등록 타인명의 등록가산세가 1%가 아니라 0.5%고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가감 납부세액은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차가감 납부세액의 89% 부가세, 11%가 지방소비세가 되죠. 89 대 11. 그 다음에 꽃표시 보시면 간이가세자는 납부세액이 공제세액보다 클 경우 초과금액은 없습니다. 환급까지 되진 않아요. 간이가세자의 특징이 워낙 부가세 부담이 적다 보니까 그 위에 있던 수식의 마지막 답인 차가감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즉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그렇다고 우리 마이너스를 돌려주지까지는 않습니다. 예를 보시면 납부세액이 70이고 공제세액이 마이너스 100이고 가산세가 10이면 70 빼기 100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0 나오잖아요. 그러면 0입니다. 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70 빼기 100을 하면 마이너스 30이죠. 이건 0이지만 나중에 뭐는 무조건 내셔야죠. 가산세는 내셔야 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20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그냥 30이면 0으로 해주고 가산세 10은 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부가가치를 얘기했고요. 옆 페이지 주 2번 보시면 71페이지 주 2번에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용자산을 매입 시 실질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질 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일 낮은 부가가치율인 5%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죠. 소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있대요. 소매업은 10%고 부동산 임대업은 30%인데 다음과 같이 매입과 매출을 했으면 그 매출은 그냥 공급 대가로 가정합시다. 부가세 포함으로. 소매업, 가운데 그림 보시면 소매업은 10%짜리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30%짜리인데 소매업에서 1,500원 샀어요. 그러면 1,500원에 10%에 10%.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15원 매입세 공제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2,500원 샀어요. 2,500원에 30% 곱하기 10%. 그러면 75원인 거죠. 맞죠? 근데 뭐가 헷갈리냐면 파란색 네모박스를 보시면 귀속이 불분명한 것을 1,000원어치를 샀대요. 그럼 얘는 5%예요. 그 제일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하기로 지금 약속했잖아요. 제일 낮은 부가가치율. 그래서 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세율 10%에서 5가 나옵니다. 특이하죠? 제일 낮은 거 합니다. 그 밑에 주 3번 보시면 과세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공통사용자산을 매입 시하면 실질 귀속에 따라서 계산하되 실질 귀속을 알 수 없으면 공통매입세 곱하기 단기 총공급다액분의 장기 과세로 해서 안분을 합니다. 이거는 매입이 아니라 매각, 그러니까 공통 사용자산을 공급할 때죠. 공급할 때 보면 총 공급대가분의 과세 공급대가로 안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이번에는 그림의 오른쪽 세로를 볼까요? 귀속 처음에 소매업에서 2,000원어치 팔았어요. 그러면 2,000원 곱하기 10%.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 20원 나오고요. 부동산 임대업은 3,000원 팔았는데 3,000원 곱하기 30% 곱하기 10%니까 90원이 나오죠. 근데 귀속 불분명이 있습니다. 1,000원어치 팔았는데요. 이거는 그 밑에 있는 박스처럼 가중평균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해야 하는데 10%와 30%짜리 지금 업종이 두 개 있죠. 10%짜리에서는 2,000원어치 팔았고 그 다음에 30%짜리에서는 3,000원어치 팔았으니까 둘이 더하면 5,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가중평균을 내면 22%가 가중평균 부가가치율이 나오니까 다시 올라가서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이 귀속 불분명은 1,000원 곱하기 22% 곱하기 10%에서 22원 정도가 매출 부가세가 나오니까 참고로 주 2번, 주 3번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 간이가세자의 의제매입세 공제죠. 간이가세자의 의제매입세 공제.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적용 대상에 음식점업하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가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한 재활용액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은 일반가세자하고 똑같은데 근데 화살표를 보면 일반가세자와 달리 간이가세자는 음식점업 및 중소제조업에만 해당하니까 이게 좀 특이하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동그라미 2번 농어민으로부터 매입시 특례가 있죠.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거래, 증빙, 발급이 곤란한 농어민,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연쇄 농산물의 가액은 나의 공급대가의 과세 공급대가의 5%까지만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도 구입 증빙이 실제로 없더라도 공제가 가능하죠. 요거는 일반 과세자도 가능한데요. 일반 과세자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을 해오면 농어민이 나한테 영수증을 못 끊어준다고 했죠.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라고 A4 양식 한 장만 그냥 쓰시면 증빙이 없이 되는데요. 간이가세자는 그게 특이한 게 자신의 공급대가의 5%까지만 되니까 5% 한도를 기억하셔야겠네요. 주 5번의 납부 의무 면제는 2,400만 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점의 간이가세 절차 규정, 1차 수호목, 2차 수호목적으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9.3에 재고 매입세액, 재고 납부세액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독특한 규정이죠. 그리고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까지 정확히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내가 간이가세자였고 아마 나의 부가가치율은 30%였나 봐요. 내가 일반 가세자로 이번에 과세 유형이 변경됐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이가세에서 일반 가세로 변경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표정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표정 관리를 하냐면 간이가세에서 일반 가세로 가는 것은 내가 매출액이 커진 거잖아요. 매출액이 4,800만 원을 넘었으니까 드디어 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이 부분은 참 기분 좋은 건데요. 그와 동시에 부가가치세만 놓고 봤을 때 간이가세자가 조금 내요. 일반이 조금 내요. 간이가 훨씬 조금 내요. 그러니까 일반으로 가는 것은 내가 지금 죽으로 가는 거예요. 죽으로 가는 거. 세율이 그러니까 간이가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를 많이 내려 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좀 표정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차치하고요.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기존에 간이가세자로서의 상품 구입 대가가 110이래요. 110. 가로 열고 VAT 10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건값은 100원이고 부가세가 10원을 앞사람한테 내고 온 거예요. 앞사람한테. 근데 그 당시 내가 간이가세자였기 때문에 그 부가세 붙은 10원에 실제 매입세 공제를 얼마밖에 못 받은 겁니까? 30%밖에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는요, 세금이 조금 나온다는, 그러니까 매출세액에도 세금이 조금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입세액도 공제가 별로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신의 부가가치율만큼만 곱해야 하니까. 근데 만약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 김에 가정을 하는 건데, 만약 처음부터 내가 일반 과세자였다면 그때 10%, 그러니까 VAT 10에 30% 곱한 3만 적용받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풀로 10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좀 속된 말로 이제 난 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 세금이 많이 나오러 가는 김에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왜 그러면 그때는 10원밖에 3원밖에 공제 안 해줬느냐, 나를 10원을 다 공제해줬어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얼마를 더 공제받으면 됩니까? 7원을 더 공제받는 것을 재고 매입세액이라고 부르죠. 즉 가세 유형이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면서 과거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던 7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매입세를 공제해주는 매우 재밌는 제도죠. 그러면 재고 매입세 공제는 답이 나오는데 110 곱하기 110분의 10, 즉 10원을 구하신 다음에 1 빼기 부가가치율, 예전에 30%밖에 못 받았으니까 이번에 추가로 7을 더 받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넘기시면요, 표가 나오는데요.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재고품, 반가로 2번에 감가상각자산, 반가로 3번에 자가건설 제조한 거, 반가로 4번에 건설 중인 자산 4가지가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은 반가로 1번 공식 보면 재고금액 곱하기 110분의 10입니다. 여기 110분의 10을 하는 걸 보면 앞에 있는 재고금액에 부가세 포함이 별도예요. 포함으로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1 빼기 부가가치율,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감가상각자산이라면 취득가액 곱하기 1 빼기 50% 곱하기 경과기간수. 왜 50%인지 아시죠? 우리 원래 25%씩 하잖아요. 근데 간이가세자는 한기가 1년이니까 일반 가세자의 2기를 적용해줘야 이게 1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를 하고 있고 곱하기 경과기간수를 곱합니다. 그리고 110분의 10 곱하기 1 빼기 부가가치율을 해주고 있죠. 반가로 3번에 자가건설 제조한 감가상각자산은 그냥 매입세 공제액에 1 빼기 감가상각률 곱하기 경과기간수 곱하기 1 빼기 부가가치율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자가건설 자가 제조한 거니까 매입세 공제액을 바로 구한다는 가정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가로 4번
건설 중인 자산이 있죠. 건설 중인 자산 관련 매입세 곱하기 1 빼기 부가가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의 재고납부세액은요. 재고금액 곱하기 100분의 10을 하고 있죠. 100분의 10을 한다는 뜻은 이게 부가세 다 별도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은 얘는 그 전에 재고납부세액이라는 소리는 일반에서 간이로 바뀔 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드렸던 재고매입세액의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존에 일반이었을 테니까 25%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꽃표시 2번, 꽃표시 3번을 볼까요? 꽃표시 2번은 재고매입세액의 재고금액이고요. 꽃표시 3번은 재고납부세액의 재고금액이잖아요. 이게 좀 내용이 다르죠. 꽃표시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이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없으면 재고매입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이 꽃표시 2번은 이러는데 꽃표시 3번 좀 보실래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이라고 해서 이건 재고납부세액인데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취득가액 근데 이 금액이 없으면 재고매입세 공제를 안 해줬었는데 재고납부세액은 재고품의 시가에 의해서 재고납부세액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신기한데요. 되게 비슷한 규정인데 서로 완전 다릅니다. 재고매입세액은 우리가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고매입세 공제가 아예 안 돼요. 되게 기분 나쁜 얘기인데 재고납부세액은요. 또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도 끝까지 뭐를 구하시래요? 어떻게든 시가를 구해가지고 시가에 구하라고 하니까 재고매입세액은 클수록 좋고 재고납부세액은 작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재고매입세 크게 커야 좋은데 재고매입세 공제는 안 해줘버리고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든 시가에서 구해 살아가니까 이거는 꽃표시 2번, 꽃표시 3번 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기분 나쁜 규정인 거죠. 맞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페이지 343페이지의 3번 문제, 간이가세 문제 한번 풀어보죠. 343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간이가세 문제. K씨는 2014년까지는 일반 과세자로서 소매업을 영위해 왔던 개인 사업자인데 2015년부터 간이가세자로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그럼 재고매입세 공제, 그 다음에 재고납부세액 공제도 다 고민하셔야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거래와 관련된 적법 절차를 완료하였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자신고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죠. 물음 1번 K씨가 계속 일반과세자를 유지했다고 가정할 때 2015년 부가세 차감납부세액. 물음 2번 K씨가 간이가세로 전환했다고 가정할 경우 2015년 차감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물음 1. 이 사람이 계속 만약에 일반이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문제 읽어보죠. 1번 2015년도에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매출액이 2,750만 원인데요. 부가세 포함이래요. 그러니까 부가세 빼면 그냥 2,500만 원인 셈이죠. 2,500만 원. 그냥 물음 1번은 일반과세를 가정했으니까요. 이 중 1,100만 원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한 것인데 근데요, 제품의 인도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 MC에게 이루어졌으며 MC는 이 중에서 660만 원은 과세 사업에 나머지 440만 원은 면세 사업에 사용을 했네요. 그러면 좀 복잡하지만 1,650만 원하고 그 다음에 1,100만 원이요? 1,100만 원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1,650만 원은 그냥 110분의 100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00만 원은 다시 두 개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과세 사업에 썼고요. 하나는 면세 사업에 썼으니까 과세 사업에 쓴 660만 원은 또 영세율 나옵니다. 영세율 660만 원은 영세율 나와요. 곱하기 0%. 그 다음에 440만 원은 또 곱하기 110분의 100을 해줘야죠. 자, 그냥 바로 세액으로 할게요. 세액으로. 그러면 10을 하면 되고 여기 10을 하면 되죠. 그래서 세액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얘는 영세율이니까. 과세사업에 써면 영세율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출액이죠. 수출액 2천만 원은 그냥 바로 영세율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단골 고객에게 대한 증정품의 원가라고 해서 400만 원이고 시가는 800만 원이래요. 부수제하가 아니고요.
동증정품 원가 중 10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모두 시가 그냥 800으로 보래요. 부가세 포함 여부를 떠나서 그냥 800으로 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80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 특이한 게 100만 원이 사원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이니까 전체 원가 400 중에 300에 대해서 받으라 이거죠. 이거 특이하죠? 이 100만 원을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곱하기 이거에 또 10%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2015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240만 원이다. 마무리할까요? 매출세액부터. 자, 매출세액입니다. 빼기 매입세액 하죠. 매출세액은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냐면 금액이 250만 원 나오는군요. 이게 250만 원. 그리고 매입세액은 보다시피 24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과세자 가정하니까 더 이상 뭐 써줄 게 없고요. 3번 보시면 2015년 1월 1일 현재 재고 현황이라고 해서 상품이 1,000만 원, 비품이 500만 원, 건물이 1억인데요. 이거는 지금 나중에 간이가세로 바뀌었을 때 푸는 문제고요. 이건 더 이상 풀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10만 원. 환급이네요, 환급. 근데 우리 이 사람이 지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런 게 지금 1.3%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저기 위에서 국내 매출액이 2,750만 원으로 가정했으니까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국내 매출액은 모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공제세액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공제세액이 2,750만 원.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1.3% 곱할 때 2,750만 원에 곱합니까? 아니면 부가세 빼버리고 2,500만 원에 곱합니까? 이거 부가세 포함해서 신용카드 긁은 금액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35만 7,500원이네요. 3575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차가감 납부세액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물음 2번이죠. 물음 2번. 물음 2번 보시면 K씨가 간이가세자로 전환했다고 가정할 때 2015년 부가세법상 차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면 일단은 재고납부세액부터 구해보셔야죠. 재고납부세액. 재고납부세액부터 구하십니다. 재고납부세액 여기다 따로 좀 구해볼까요? 재고납부세액. 아까 보니까 3개 있었는데 상품하고 비품하고 건물이죠. 상품하고 비품하고 건물이고요. 상품, 비품, 건물이 각각 상품은 1,000만원, 비품은 500만원, 건물은 1억이죠. 1,000만원, 500만원, 1억. 그리고 간이가세율이 부가가치율이 10%로 가정했으니까요. 이거 곱하기 다 그냥 100분의 10, 이것도 100분의 10, 이것도 100분의 10을 해준 다음에 1 빼기 10%, 1 빼기 10%, 1 빼기 10%인데 상품하고 비품은 감가상각 하지 않겠지만 건물은 감가상각을 해줘야죠. 2013년 6월에 취득했으니까 2014년 2기, 2014년 1기, 2기, 나는 지금 2015년이 됐네요. 2015년이 됐으니까 지금 1월 1일자 현황으로 해서 4기를 곱해줘야죠. 곱하기 1 빼기 5%씩 4기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 각각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요. 금액이 90 나오고 이거는 빵 나오고 비품이 있었군요. 비품은 2013년 3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얘도 감가상각을 해줘야 하네요. 얘는 근데 1 빼기 25%씩 이미 4기가 훨씬 더 지났으니까 그냥 얘는 풀 필요가 없죠. 0이 됐습니다. 그럼 상품은 90만원, 720만원. 90만원, 얘는 720만원. 그래서 810만원이 재고납부세액이 됩니다. 요거 일단 푼 다음에 문제 푸셔야죠. 얘는 매출세액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납부세액이라고 불러요. 납부세액이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런저런 공제세액인데 그 공제세액 안에
매입세액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세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납부세액부터 보시면 아까 문제 싹 다 풀어놨잖아요. 국내 매출액 1650만원, 그 다음에 660만원, 400만원으로 나누기로 했죠. 1650만원, 그 다음에 660만원, 이거는 영세율이고, 그 다음에 440만원. 각각 업종별 부가가치율 아까 10%였나요? 10% 곱하고 얘도 10% 곱한 다음에 다시 전체의 세율은 10%밖에 안 되고요. 얘는 0%고 또 더하기. 아까 우리 단골 제품에게 증정한 금액이 있었죠? 그거 600 나왔었죠. 600. 600만 원에 다시 10% 곱하고 또 10%.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수출액 2천만 원, 이건 쓸 필요 없는데 2천만 원에 어차피 영세율이니까 뭐 쓸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면 국내 이 납부세액이 얼마 나오냐면 재고납부세액 더하기 810만 원, 이거랑 재고납부세액 그만 아까 구해놓은 810만 원을 더하면 전체 납부세액이 810하고 269까지 해가지고 8369밖에 안 나오네요. 8369 000. 보시다시피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에서는 뭐 한 26만 9천 원밖에 안 나와서 매우 세부담이 잡죠. 그 다음에 아까 매입세액이 24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240만 원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10%를 곱해야 하니까 이거는 별로 안 되는군요. 그러면 24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분이 음식점업, 소매업이네요. 소매업.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를 아까 똑같이 2,750만 원에 음식점업이면 2.6%까지 가능한데 1.3% 해주니까 357500입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요 두 개 금액을 빼주면 차감납부세액은 77771500이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물음 1번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는데 물음 2번에서는 세금이 나오네요. 근데 그 세금이 나오는 이유가 그냥 얘 때문이죠. 얘 때문에. 얘가 810만 원 있으니까 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감안하시면 일반 가세자보다 간이 가세자가 당연히 세금은 언제나 조금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347페이지 4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4번 문제. 다음은 양복점업 부가가치율 20%를 가정하고 과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0%를 가정하는 겸용하는 이몽룡씨의 2015년 과세기간 자료이다. 이몽룡씨는 이전에는 일반가세자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간이가세로 전환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몽룡씨가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절차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가정할 때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을 보시면 2015년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 재고납부세, 아까 앞의 문제랑 비슷하죠. 그리고 물음 2번은 이몽룡씨의 2015년 과세기간에 차감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재고납부세액부터 구하라고 그랬죠. 5번, 동그라미 5번에 자료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5번 보시면 2015년 1월 1일 현재 양복점업에 관련된 보유자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 해당 가액은 모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액이며 원재료는 매입 시 부가세가 정상적으로 거래준수 당했는데요. 원재료 취득가액 250만원, 비품 취득가액 1300만원, 그리고 비품은 2014년 7월 2일이니까 한 기 지났네요. 한 기. 그 다음에 제일 윗줄에, 문제 제일 윗줄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 가정했죠. 원재료, 비품, 이렇게 해주면 되고, 원재료는 아까 얼마였어요? 2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다들 이게 부가세로 환산을 해야 하니까 100분의 10, 얘도 100분의 10 해주면 되겠죠. 그럼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얘는 20만원, 얘는 78만원. 얼마 안 나오네요. 두 개 더하면 98만원이 나옵니다. 일단 재고납부세액은 98만원이에요.
자, 이거 물음 1번은 이걸로 끄시고, 물음 2번은 이몽룡 씨의 과세기간 차감 납부세 구하라고 했으니까 98만원 잊으면 안 돼요. 자, 일단은 납부세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군방 구에는 재고 납부세 98만원 빼기 공제세액. 공제세액 중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자료를 볼게요. 이몽룡 씨의 재화와 용역 공급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그럼 나중에 신용카드 공제, 부가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다. 2015년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양복점하고 음식점을 하고 있죠. 음식점 하면 나중에 원하시면 의제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나오면. 양복점업이 신용카드 매출이 부가세 포함 다 해서 그냥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양복점이 3,300, 음식점이 2,200인데, 이거 봐라. 양복점이 20%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 10%니까 각각 구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3,300만원 받은 거에 양복점은 20%, 그 다음에 2,200만원 받은 거에 음식점은 10% 각각 구해야죠. 각각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양복점과 음식점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비품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330만원에 팔았대요. 요거는 그러면 더하기 330만원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란 거 가중평균으로 구해야죠. 가중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16% 나오나요? 16%? 예, 16%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기 16%. 그 다음에 이거 다 한 거 묶어가지고 부가가치세 10%. 그러면 932800.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양복점 200만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음식점 80만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통으로 60만원. 근데 문제를 보니까요, 이 중에서 30%는 접대비 관련분이래요. 30%는 빼고 나머지 60%만 해야죠. 그 다음에 80만원하고 그 다음에 60만원 3개 해줍니다. 세금계산서 200만원에 30%가 접대비니까 70%. 그 다음에 얘는 아까 20%였어요. 20%. 80만원은 10%죠. 그 다음에 보다시피 공통매입세액이 6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통이다 보니까 제일 낮은 거 곱해주라고 했죠. 제일 낮은 거 5%예요. 5%. 맞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지금 어차피 매입세액이었으니까 또 10% 곱할 필요 없고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39만원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4번,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이 324만원이래요. 이건 음식점업이 가능하니까 108분의 8, 104분의 4는 아니고요. 그럼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4만원. 자, 그 다음에 아까 신용카드 받아온 거 있었죠? 신용카드 받아온 것이 보면 영수증 발행분 말고 신용카드 발행분이요. 양복점업은 1100만원, 음식점업은 550만원이에요. 이거 부가세 포함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면 28만 6천원. 그러면 요거 93만 2,800원에다가 98만원 더하고 28만 6천원을 뺍니다. 그러면 차감 납부세액은 996800. 이게 차감 납부세액입니다. 99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간이가세 마치고요. 계속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